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서 소개를 해주신 한섬이라고 하고요. 팀 베타라는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좀 단체들의 비영리 홍보에 관련해서 막 그 컨설팅을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비영리 IT 지원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비영리 홍보에 대해서 아까 그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보니까 상당히 고민과 또 막막함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교육과 또 이따가 있는 그 대화 시간을 통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저는 베타 컨설팅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여러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홍보 업무를 했었고, 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홍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실무를 좀 병행하면서 홍보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2019년부터 비영리 마케팅 세미나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서 뭐 소소하게 한 10분 정도 규모의 이제 비영리 홍보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제 2019년만 해도 저희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이어서 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세미나를 하다가 2020년부터는 이제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진행을 한 그 사례가 있었고요. 또 여러 기관들의 그 홍보 컨설팅이나 교육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비영리 그 단체나 기관의 홍보에 있어서 특히 좀 SN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 부분을 주요하게 이야기할 텐데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의 뭐 종이 포스터나 뭐 리플렛이나 이런 홍보가 주력이었다면 요새는 SNS를 운영하는 거를 거의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필수적으로 하고 있어서 SNS 운영과 그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만들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그 채팅이 좀 필요한데요. 다들 그 점심 식사를 하셨으면 점심에 메뉴를 뭐를 드셨는지 좀 각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백담비님께서 마파두부 드셨다고 하시고, 김대근님은 피자를 드셨다고 하고, 네. 이게 참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빠르게, 네, 저도 사실 라면을 먹고 왔는데, 네, 많은 거 드시고 오셨네요. 물에 불었다고 주고.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고요. 요 앞에 화면에 있는 메뉴판에 이게 어디 메뉴판인지 혹시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사실 상품을 드리면 좋은데. 네, 바로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천이라고 또 줄여서 말씀하시는데, 김밥천국, 김밥나라, 뭐 그런 김밥집 메뉴판이 맞고요. 여기에 정말 많은 메뉴가 있죠. 근데 여기서 과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어떤 메뉴가 제일 맛있을 것 같은지 또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참치김밥, 박정현님께서. 네, 치즈 돈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돈가스 김밥, 돼지고기 국내산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육덮밥 등등 많은 네, 이야기가 치즈라면. 네. 아무래도 이게 김밥 천국 같은 가게에 가면은 정말 수많은 메뉴가 이렇게 있어서 저는 약간 혼란에 빠지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김밥집 그 가게 이름이 김밥집이다 보니까 김밥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덧붙여서 라면 같이 많이 시키잖아요. 뭐 어디서도 실패하기 어려운 라면과 김밥 이렇게 제일 많이 먹는 편인데 막 김밥집에 갔는데 뭐 갈비탕 이런 거 시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뭐 거기서 갈비탕을 끓이는 게 아니고 냉동 이런 거를 이제 급하게 조리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식점에 가서는 뭔가 그런 색다른 시도 잘 하지 않고 그냥 대표 메뉴 딱 골라가지고 먹는 편인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흔히 좀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 찾아보면은 여기도 김밥집인데 경주에 있는 교리김밥이라는 곳이래요. 여기를 뭐 제가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검색해서 한번 찾아본 곳인데 가장 극단적으로 좀 메뉴가 적은 식당을 사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경주 교리김밥은 보면은 김밥이랑 잔치국수 딱 두 개밖에 메뉴가 없고 김밥도 줄 수가 네 교리김밥 드셔보셨다고 이재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줄 아니면은 세 줄 요 안에서밖에 못 사요. 이게 한정된 수량이 있어서 한 분이 너무 많이 사가면 다른 분들이 못 사니까 이렇게 수량까지 아예 제한돼 있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그 백종원 대표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벌써 꽤 오래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백종원 대표 항상 이 소상공인인 아주 작은 골목에 있는 식당의 사장님들한테 메뉴 그 개수를 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작은 식당들의 직원 숫자가 많지 않은데 자꾸 메뉴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어느 한 메뉴도 제대로 맛을 내기보다는 그냥 그저 그런 메뉴 가짓수만 늘어나다 보니까 한두 개 정도 주력하는 메뉴를 선정을 하고, 그거를 최대한 맛있게 연구를 해서 만들고, 그게 좀 많이 팔리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력이 되면은 직원도 더 뽑고, 메뉴도 늘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백종원 대표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저희가 마케팅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얻어갈 힌트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한 축의 그 경영 컨설팅과도 같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고객 중심에서 어떤 거를 이제 사장이나 직원들이 그 숙제를 풀어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SNS를 운영하거나 그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요새는 채널이 워낙에 자꾸 유행하는 채널이 바뀌고 떠오르는 채널이 바뀌다 보니까 뭐 아까 해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새 유튜브를 다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요새 뭐 페이스북 누가 하냐 다 인스타 하지 않냐 또 뭐 요새는 틱톡이 뜬다던데 틱톡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없이 채널을 늘리다 보면 그 어느 채널 하나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맛집을 운영할 때도 한두 가지 메뉴로 승부를 딱 보듯이 채널도 너무 많이 늘리기보다는 한두 개 채널을 일단 집중해서 선정을 하고 그 채널에 좀 집중해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비영리 단체나 기관이 보통은 일하시는 분들 숫자가 대단히 적고 그래서 홍보 담당자가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이분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 수많은 채널 중에서 어떤 채널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게 또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그 앞에 강연에서 해봉님 말씀하신 이야기랑 좀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이제 타겟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은 안에 이미 그 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회비를 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회비가 아니더라도 어떤 멤버십을 갖고 이렇게 오프라인에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회원이 아직 가입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조직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몰랐는데 그 사람한테 단체를 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먼저 좀 구분을 해서 먼저 그 내부 소통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예시로 가져온 거는 인디스페이스라는 그 독립영화 전용관이라는 극장이 서울에 있는데 제가 여기 후원회원이어서 여기는 이제 1년 내내 한국에서 만든 독립영화만 상영을 하는 극장이어서 이제 비영리 단체의 성격에 되게 가까운 조직인 거죠. 그래서 뭔가 영화를 상영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독립영화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직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후원회원이다 보니까 후원회원의 집으로 쿠폰북 같은 거를 발송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펼쳐놨을 때는 포스터처럼 돼 있는데 또 한 장 한 장 분리를 하면은 쿠폰이 돼서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고 하는데 이제 뭐 무료 관람권 아니면은 1+1 관람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후원회원들이 뭔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후원회원의 집으로 잘 배송이 돼야 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그 후원회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당신의 주소가 저희한테는 이걸로 입력이 돼 있는데 이 주소가 맞냐? 다른 데로 혹시 바꾸거나 뭐 이사를 한 적은 없냐? 이런 거를 되게 정기적으로 잘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좀 기본적인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SNS로 넘어가기 이전에 어떤 회원을 관리하는 조직이라면 그 회원들의 핸드폰 번호나 집 주소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항상 가지고 있는지 정보가 변경됐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저희가 핸드폰에 뭐 SNS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앱을 막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문자 메시지는 사실 그냥 핸드폰 구입하면은 바로 받을 수 있는 매체여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직접적인 그 소통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회원 그 정보에 대한 관리 먼저 철저하게 하시는 게 내부 소통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채널들은 이제 이게 그 성격에 따라서 뭐 외부를 조직하는 거를 우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부를 더 단단히 하는 걸 목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도 정말 이게 전 국민이 쓰는 서비스죠. 그래서 되게 강력한 서비스인데 카카오톡 그 채널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페이스북 페이지처럼 그런 어떤 이제 그 예전에는 비즈니스 계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어떤 기업이나 단체 이름으로 그 카톡에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회원 팔로우를 이제 그 구독자들을 만들면 그 채널의 구독자들한테 카톡 메시지를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발송하는 비용은 유료기는 해서 비용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뭐 아주 비싸지는 않아서 혹시 그 단체에 여러 개 되면은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거는 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죠. 내부 소통용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외부에서도 누구나 그 채널을 구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계정이 된다는 거를 감안하실 수 있고, 카톡을 그냥 내부의 그 회원들만의 공간으로 쓰실 목적이라면 그냥 단톡방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람이 자꾸 뜨는 게 좀 귀찮을 수는 있지만 뭐 알람을 꺼달라고 하면 되니까 아니면은 그 단톡방에 들어오시겠냐라고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하는 분들만 체크를 해서 막 100명, 200명 이런 단톡방을 만드는 조직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단톡방도 꽤 사람들이 좀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채널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단톡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제 설정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분들도 누구나 들어오게 하는 단톡방을 만들고 싶으면 그 오픈 카톡방이라는 그 옵션을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오픈 카톡방의 주소만 생성이 되면 그 주소를 공유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뭐 동아리를 모집을 한다거나 이런 공개적인 채널을 운영할 때는 많이들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검색에서도 이렇게 검색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또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나 내부나 이 양쪽으로 다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가 좋고, 근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페이스북은 이제 개인 계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개인 계정으로 단체 이름을 만들지는 마시고, 왜냐면은 페이지로 만들어야 이제 여러 명이 그 페이지를 관리자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유료 홍보가 필요할 때 아까 타겟팅 이야기 했었는데 그 특정한 지역이나 뭐 연령대나 성별을 지정해서 타겟팅 유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페이지로 만들어서 단체 계정을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이제 내부의 회원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으면 페이스북 또 그룹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그 우리 회원들 계정을 찾아서 그쪽으로 초대를 해서 거기서 또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좀 특수하게 있는 것 같아서요. 어, 그래서 그 채널마다 어떤 나이대나 어떤 사람들이 주로 쓰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적절한 채널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2021년 상반기의 데이터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요. 요새는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인스타그램이 대세인 것 같기는 하고, 페이스북도 뭐 여전히 많이들 쓰고 계시고, 밴드는 보시다시피 좀 중장년층으로 넘어갈수록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조직하는 대상이나 현재 회원이 주로 어떤 연령대에 속해 있는지, 뭐 어떤 성별이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쓰시는 걸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주로 많이 쓰시는데, 저는 페이스북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 건 인스타그램은 뭔가 단체 계정을 운영하기에는 좀 그 기능의 한계가 많아서 예를 들면 링크 같은 거를 올리려면은 그 유료 홍보를 하지 않는 한은 링크를 본문 텍스트에 인스타에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좀 제한이 많아서 저는 여전히 단체 계정을 운영할 때는 페이스북이 좀 여러모로 자유도도 높고 강력하지 않나 그런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한 개만 채널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렇고, 그리고 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시물을 그대로 인스타에 똑같이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뭐 여력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두 채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페이스북은 텍스트가 많거나 주로 텍스트만 있어도 사람들이
크게 거부감 없이 보는데 인스타그램은 이게 주로 이미지를 보는 채널이고 페북에서 자꾸 광고나 뭔가 정보성 테스트만 보던 게 피곤해서 이제 인스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좀 감성적인 사진이나 일상적인 사진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줘야지 막 우리가 주로 배포하려고 하는 웹자보 같은 게 막 텍스트 엄청 많은 그런 웹자보가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광고 채널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채널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좀 다르게 운영을 하던가 여력이 안 되면 차라리 페이스북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